최용경 씨는 3년째 이곳 안성천변에서 시유지인 하천부지에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 최 씨의 나이 50. 그러나 가족도 없이 혼자인 최 씨는 근처 안성천에 낚시를 하러 오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이런 데 갖고 여기까지 들어오질 않아. 내가 3년 여기 살았어도 여기까지 비 들어올 적이 없었다고 걱정을 한다. 가자니까. 장마가 끝날 무렵이긴 했지만 중부지방엔 때 아닌 폭우가 심수를 부리고 있었고 그날도 역시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던 지난 8월 말이었습니다. 아이, 비가 샜네. 이러면 여름 날씨는 도대체 알 수가 없단 말이야. 하천부지에 생활하면서 농사 짓고 했어도 넘치고 그런 큰 홍수 피해를 당하려고는 예상을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안심하고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일찌감치 잠이나 자자 생각하고 잠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똥말 낚시꾼들도 모두 돌아가고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무리해진 최 씨는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나기는 폭우로 변해 있었습니다. 8월 23일 기상 조건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 호우 경보로 인하여 많은 비가 약 250mm가량 내렸고 그로 인하여 평택 시내의 일부에서는 침수되는 사태가 있어 저희가 밤새 배수 작업을 하였고 천둥 번개를 동반하여 정전되는 사태도 많았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의뢰이 긴급 상황도 평소보다 많아지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날도 일구 대원들은 비상대기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네. 왜 그러니까 저 전화 좀 해봐. 이거 수능방기 치는 게 심상치 않아? 오늘 잘 넘어가야 된대. 하고 순간에는 제가 잠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벼랑한 벼락이 번쩍하고 하면서 꽝 했고 그 다음엔 정신을 거의 잃었죠. 잃어가지고 깨어났을 때는 주위가 깜깜한 밤이었고 또 물살이 그냥 좌우로 어느 곳을 쳐다봐도 그냥 완전히 물바다가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폭우로 삽시간에 안성천의 물은 불어나고 최 씨는 정신을 잃고 안성천을 따라 떠내려갔습니다. 최 씨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폭우로 뿌리채 뽑힌 나무가 역시 최 씨처럼 떠내려왔고 정신을 잃고 떠내려오던 최 씨는 그 나무의 한 가지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우연이었습니다. 그때 정신이 깨어나가지고 허허벌판되고 나는 흘러내려가고 그러는 상황에서 어느 나무에 걸쳐가지고 근데 제정신이 들면서 좌우를 바라봤을 때 전혀 있던 곳이 아닌 곳에 어느 곳에 불빛이 비치더란 말입니다. 그곳을 바라보니까 그곳이 그 평택시 쓰레기 하치장 그 불빛이고 그 불빛을 바라보고는 이제 우선 살아야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나 최 씨의 비명은 폭우 속에 그대로 묻혀버렸습니다. 게다가 나무에 의지했다는 것만으로 모든 위기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소보다 2배 이상 불어난 안성천 급류 속에서 최 씨가 목숨을 걸고 의지하고 있던 나무는 몇 번이고 심하게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최 씨는 안간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생사의 문턱을 번갈아 넘나드는 악전고투였습니다. 인간이니까 삶에 대한 의욕,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러나 내가 우선 길을 빼앗겨 갖고는 내가 살 수 없으니까 길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이 했던 운동에 대한 노력도 했고, 우선 단전호흡으로 나를 달래면서 그러면서도 수위가 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또 호흡을 가다듬고 길을 측정하는 단전호흡에 들어가고, 그리고 새벽녘에 서서 이제 먼동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딘가에 가서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나 자신이.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어딘지도 모르죠. 물론 바다같이 호흡벌판인데 이게 중지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다시 생각하고 밑에를 이렇게 발로 디뎌보니까 뭔가 걸려 있는 거예요. 무릎밖에 차질 않고. 나갈 수 있나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낭떠러지가 돼버리고. 그래서 다시 이제 나무 위에 올라와서 지난밤 폭우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처럼 날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밤새 폭우와 사투를 벌였던 최 씨는 이미 탈진 상태였습니다. 언덕에 해가 밝아지니까 어느 분이 그 멀리 보이는 제방 위에 어느 분 3분이 맨 처음에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이 또 가는데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때는 구조 요청을 하는데도 전혀 그 급류의 소리 뭐 여러 가지 소리 때문에 들리지도 않는, 나도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도 안 들리지만 나중에 소리 지르는 것도 안 들리는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오토바이 타고 오는 사람이 오고 또 그 다음에 또 딴 사람들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어느덧 꽤 지났어요. 불어난 물 때문에 최 씨가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곳에서 제방까지는 꽤 먼 거리가 돼 있었습니다. 때문에 최 씨는 그렇게 아침 10시가 다 되어가도록 누구의 눈에도 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이렇게 억세게 오더니 올롱사 다 막혀버렸네 이거. 아유. 아유 이거 어쩐대요. 아이고 저 강물 많이 불었는데 아 저기 나무 토막 저거 뭐예요? 저 사람 아니에요? 어디? 물살이 저렇게 센데 용기도 붙어있네. 저 나무 토막 위에서 어떡한데요? 어디 사는 사람이요? 얼른 가요 얼른 신고해야. 사람 살려. 돈이 넘쳤나 보러 처음에는 보러 갔는데 이제 그 사람 못 바꾸려요. 그리고 2번째 가가지고 동네 분들이 노래 한번 뜨게 한번 나가보자 해가지고 갔었어요. 그런데 나는 처음에는 못 봤죠. 동네 분이 저기 가운데 사람 있다고, 물이 많은데 사람이 저기 왜 있냐고 보니까, 나도 제 차 보니까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난밤 폭우로 인해 빚어진 침수와 정전 사태를 수습하느라 꼬박 밤샘 근무를 했던 평택소방서 119 대원들이었습니다. 그 밤새도록 내리는 그 폭우 때문에 그 물살도 셀 뿐만 아니라 물이 아주 흙탕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범람할 위기에 처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구명 로프 발사총을 활용해서 로프 총을 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때 그 거리가 한 150m 이상 되고 또 그 여구조자가 거의 탈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로프 발사총 활용도가 아주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1차적으로 저희 구조대원 1명에게 대원, 예. 그 들어가다가 물살이 도저히 세서 못 들어가고 그 이상이 생기면 손을 들어서 바로 그 연락을 해주라고. 1차 선발 때는 김종일 대원. 상황이 심상치 않은 악조건이었기 때문에 육군 특수부대 출신인 김 대원이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김대원이 2차례나 방향을 바꿔 시도했지만은 급류 때문에 자꾸만 떠밀려 나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뭐 안 돼? 안 돼? 그럼 빨리 철수하고 철수하고 저 신차서 저 철수시키고 우리 구명보트로 하려고 합시다. 네, 구명보트를 진입시키도록 합시다. 보트에 장착된 모터를 사용해서 구조하려고 했으나 모터 스크류에 오물 및 쓰레기가 자꾸 걸려서 부득이하게 사용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를 이용 요구지역에 접근하였으나 심한 물살로 인해서 2차 시도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나무가 언제 또다시 떠내려갈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경기도 소방항공대 소방 헬기를 지금 즉시 지원 요청해 주기 바라. 경기도 소방본부가 있는 수원에서 사고 현장인 평택까지는 헬기로 20여 분 거리. 그러나 문제는 장마철로 시계가 좋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방 헬기 여기 소나기열. 그 연막탄이 지금 보이는지. 그러나 마침 사고 현장이 경부선 철로변이라는 점에 차가 헬기는 철로를 따라오는 방법을 시도했고 다행히도 30분 후 어렵지 않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모두들 가슴 뭉클한 순간이었습니다. 군경에 처한 한 사람을 위해 본신의 힘을 기울였던 20여 명의 119 대원들에게 또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악천후와 싸우며 버텨준 최은경 씨. 그 요구 조자 위치가 흐르는 그 물속의 그 한가운데 위치해 있기 때문에 참고점이 없는 상태로 요구 조자를 위한 그 접근 착륙이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추위와 불안에 떨고 있던 요구조자를 구조낭에 태우는 그 순간도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 물살로 인하여 구조낭이 요구조자 있는 곳까지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구조낭에서 뛰어내려 요구조자를 그 안전하게 제가 잡은 다음에 그 태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2시간 반 동안에 걸친 이 모든 구조 노력과 과정을 가슴 저리며 지켜본 주민들에게도 분명 따뜻한 감동이었습니다.
아저씨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필요한 게 뭐예요? 담배 한 대만. 담배요? 네, 담배 잠깐만요. 자, 불 좀. 아니야, 불 여기 있어. 불 좀. 기적적이요. 아이고 세상에. 아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 세상에나. 다행이다. 좀 만져드려. 여기서 밤을 새다니 그 큰 물에서. 그 내가 정신을 잃으면은 내 명이 다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은 그 재난에 의해서 뭔가 하여튼 내가 이 나무에 걸쳐 있고 내가 여기까지 살아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게는 할 일이 있는데 할 일이 남았으니까 나를 건졌는데 이 세상에 보탬이 될 수는 없으되 마음 자세만큼은 자연과 모든 것에 대해서 보답은 못할 망정 피해를 주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고 살겠다. 그런 자세가 있는 거죠. 그날 병원으로 옮겨진 최 씨는 놀랍게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 어느새 그 지독한 장마가 있던 여름도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고 후 최영경 씨는 당진의 동생 집에서 함께 기거하며 가족이란 울타리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찾은 사고 현장에서 최 씨가 매만지고 있는 것, 그것은 아마도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고마움과 사랑일 것입니다.